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미나 주제는 이 강의 주제가 제자백과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현황과 뭐 코로나 전국이라든가 그 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정치 현황과 관련하여 뭐 부정선거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제가 그동안 그런 유튜브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한 서너 개의 그 채널을 제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좀 충격도 받고, 역시 인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제자백과라는 게 사실은 정치학 교육학인데, 에, 너무 좀 언급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개인적인 또 반성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게 이제 녹화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는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주제를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그 현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제자백과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세미나로서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큰 파트는 첫 번째 우리의 현황 분석을 해보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더라, 우리 가족으로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 이거를 아주 이기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대안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어려움, 우리 정치적인 이런 갈등,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좀 우리가 철저하게 그 단계별로 근본 원인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개인의 근본이 다를 것이고, 가족의 근본이 다를 것이고, 또 경제적인 근본이 다를 것이고, 정치적인 근본이 다를 겁니다. 그거를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세 번째는 전망과 대안도 또 다르겠죠. 정치적인 근본 대안이 다를 것이고, 경제적인 근본이 다를 것이고, 또 개인의 근본이 다를 것이고, 가족이 대처하는 원인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결국 절대적인 어떤 대안도 없고 절대적인 근본 원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보고,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는 향후 세미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지금부터는 그 뭐예요? 이 성함이라든가 이거는 아예 배제하고, 아까 제시했듯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고 이번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나오지 않도록 화면을 공유해서. 긴장되시나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재밌네요. 예. 먼저 우리의 현황, 그것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이 화면 보이죠? 예, 네. 반갑습니다. 1번 문제를 한 10분 정도, 지금이 22분이니까 30분 전후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1번 선생님께서 요즘에 가장 어렵고, 누구나 어려우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 20분 동안 브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생님 얘기하세요. 1분 동안. 예. 뭐가 어, 어렵고, 예.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느껴본 적은 없고요. 단지 이제 사회적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인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자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전철 같은 걸 이용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경로석에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참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리두기 같은 거로 인해서 습관화되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 질서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가서 코로나 사태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면목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선생님은 저나 집단이나 국가 세계에서 어려움은 뭐 자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네, 네, 2번 선생님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발적인 격리를 원래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거는 못 느끼고 다만 이게 이제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단주의였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관계를 많이 했던 중심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힘들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가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적도 이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유가 문제도 지금 현재 지금 접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얽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그래서 다, 긍정적인 측면과 뭐 부정적인 측면, 뭐 어쨌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하나의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두 분 다 보시는 측면이 강하네. 3번 선생님. 그 저는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대구에 있고 거기가 이제 제 고향이고 그래서 어 들리는 이야기들 몸소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다 모든 게 어려워요.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금 아예 거의 뭐 문을 닫고 있고 개점 휴업 상태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문제고 저도 부모님한테 지금 뭐 생활비를 받아 쓰는 형편에서 그냥 받아 쓰기도 상당히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못 내려간 지도 한 지금 2달, 3달 가까이 되어 가고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또 갔다 오자니 너 대구 갔다 왔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편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자. 뭘 했는지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앞에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할 얘기가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제 상태에서는 그냥 뭐 저희 주위까지 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라든지 애국 이런 거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 가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니는 것도 남들이 뭐라 하면 모르지만 놀러 다니거든요. 솔직히 애들 다 크고 자라서 뭐 자기 길들 가고 나는 뭐 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너무 많이 놀았죠. 그러다 요즘 들어서 조금 책을 다시 좀 많이 들여다보진 않는데 조금 보다 보면서 그
중용의 지성무식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네. 그 홍 선생님이나 저기 김미진 선생님이나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히려 보이시는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상당히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이구나. 저는 편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일단 그리고 저는 뭐 평소 애국자는 아니었지만 뭐 자영업 이런 거보다도 저는 뉴스를 많이 봐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들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잖아요. 이게 감가상각이 있는데 다 서 있고 거기에 고용된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관용차 7,000대인가 6,000대를 빠르게 국가가 구입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의 그 고용 인력이 60만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안 팔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60만도 일종의 뭐 개인, 가족, 집단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족 곱하기 해보세요. 예. 지금 근데 교수님 실업자가 저는 좀 죄송합니다. 말을 예. 끊어서 말씀하시죠. 예, 저는 말씀하세요. 조금 생각이 좀 그런 게 음, 이게 TV를 보다가 밖에 나가면 사실 그 현실감의 그 괴리를 많이 느끼는 게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건 지금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엄청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간판업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언론에서 너무 많이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의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너무나도 다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예, 김 선생님 그거는 좀 네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네, 문제라는 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네네. 그 지금 미국이 실업자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예, 예, 예. 이 10년 동안 조금씩 고용된 인력이 2천만 명인데 10년 네네. 동안 고용된 인력이 몇 달 동안에 2천만 명이 지금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쵸. 제가 그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잘 되는 자영업자 많아요. 여기 네네. 안 선생님한테 미안하지만 이따 봉화서 와보세요.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네. 됩니다. 네, 그런 예, 측면이 공감합니다. 있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가격 낮추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음식점 가격 낮추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지금? 맨날 국가에서 대출 안 해준다 뭐 대출이 느리다 맨날 그 국가 탓하고 정부 탓하잖아요 지금도. 저도 막 그런 것 때문에 흥분돼요. 아니 예. 경영을 잘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정부 바라보고 언론 플레이하는 이거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려운 건 사실 아니냐. 그런 그쵸. 말씀 가지고 심리적으로 계속 하려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지. 그 개인적인 그런 일부 얘기는 이따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5번도 들어오셨습니다. 5번은 이현주 선생님이신가요? 안영심 선생님이십니다. 예? 누구? 안영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오늘 주제 보고 들으셨죠? 아, 네. 예. 평소대로 오세요. 자신감 있게. 왜 이렇게 또 아주 아니에요.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그 코로나 현황 그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잘 살진 않지만 견딜만 해요. 가족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자영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미진 선생님이나 저쪽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그 서현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 이런 계통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이 심각해서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한 것도 그렇고 지금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나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 네트워크로 다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5번 선생님이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저는 뭐 1시간 반 정도 돌아요. 홍 선생님은 2시간 정도 하신다니까 참 제가 산에 돌 때는 늘 홍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왜 산을 돌까?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와, 진짜 아침마다 황 선생님도 그러신다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산에 가면서도 늘 핑계를 대요. 어제는 학교 간다고 안 갔잖아요. 근데 오늘도 안 가면 이제 내일도 또 내일은 오전 오후 강의가 있으니까 녹화한다는 핑계로 또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아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얘기는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산에 가게 됐는데 가장 오늘 하고 싶었던 그 동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게 코로나 사태의 근본이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한 달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거짓말 아니라.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홍 선생님, 이 예.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네. 저희 초등학교 때 돌림병이라 해서 열병이라 해서 그 장질부스죠, 그게. 네, 장티푸스. 장티푸스가 한번 이렇게 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친구도 한 2명 죽었는데 그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바이러스 세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한 에이즈인가요? 에이즈가 그때 발병해가지고 세계가 들썩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이즈 얘기는 없어지고 지금 코로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저는 이제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가 뭐 우한에 있다며요. 거기에 무슨 미국 과학자들하고 중국 과학자들이 전쟁에 쓰려고 이걸 바이러스로 뭐 만드는 그런 그 연구소가 우한에 있다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는 유언비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행여나 인간들이 이런 병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발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극복이 되리라고 봐요. 에이즈를 극복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또 힘으로 언제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개발 뭐 바이러스 그 치료 예방이 나오겠죠. 백신이요. 이런 것, 근데 네. 그 홍생님 그건 이제 향후 전망과 대안이잖아요. 예. 근본 원인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홍생님은 근본 포괄적으로 원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근본 원인은 그래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병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거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2번 선생님은 예, 저도 역시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그 생각으로 사실은 얼마 전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도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델리에 갔을 때 정말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그 냄새가 있었는데 그 하늘이 너무 뿌였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너무 그러니까 파래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인구의 수에 또 비례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큰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것이 더욱더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어벤져스에서 나온 제가 잘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타노스.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 말이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3번 선생님. 근본 원인이 제가 문혜정 쌤이랑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야 뭐 수천 년 동안 박쥐를 먹어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구 숫자를 진짜 반으로 줄이기 위한 약간의 그런 음모론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 요즘에 그 영화에서 보면 음모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악당이 나오면 악당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인구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의무감이라든지 나름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세계의 인구를 줄임으로써 이 세계를 결국은 지구를 더 잘 살게 하는 거에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 김희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가 맑아지고 뭐 대기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인구가 많은 것이 이 지구에게는 좀 많이 힘든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4번 선생님. 저는 뭐 앞에 선생님 다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인간들의 욕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갈수록 그걸 많이 좀 저는 이런 집이 지어지는 거라든지 뭐 강을 막 바꾼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의한 자정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해요. 옛날에 그 뭐죠 어디 인디언들도 그 영국 같은 데에서 침범해 왔을 때 그 병균 같은 거 막 가지고 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이 이제 막 그런 게 적응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겪어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유 뭐 역병이라고 막 표현하긴 하는데 아마 자연 파괴가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 5번 선생님은요? 아유, 전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본 원인이 뭐냐 고민 안 해보셨어? 근본 원인이 해보긴 했죠. 근데 뭐 공감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있을게요. 응? 공감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아, 얘기하면. 그 명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셨구나. 아니, 명리적으로 해석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하죠. 그리스 그런 그 뭐 복지제도 이런 아니, 뭐 것부터 평가는 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걸로 그냥 종결하죠.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 대체적으로 뭐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의 논의고, 그러니까 뭐 자정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홍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어렸을 때도 장티푸스로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저희 집안은 뭐 저희 친어머니는 아니십니다만 자식을 12명 낳는데 이 어렸을 때 4분인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1년 늦게 호적신고가 돼 있지만 예전 분들 3, 4년 호적신고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 파괴도 안 됐는데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예전에 흑사병은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그때는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몇 분이 그 중국 그 무안에 있는 뭐 미생물 연구소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 원인이 됩니까? 에이즈도 인간의 욕망이고 에이즈는 일종의 전염병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동물과의 그 교감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장티푸스가 유행해도 굉장히 뭐 우리 국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정 전염병이잖아요. 뭐 코로나, 그다음에 장티푸스, 뭐 이 법정 전염병 이거 다 무료 치료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해결됐지만 만약에 백신 없다면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게 미국에 유행하기 전에는 독감으로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질문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그렇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거 독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루에 정말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슈화가 되고서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거든요. 사실 하루에 죽는 인구가 코로나보다 죽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슈화가 될까 사실 그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 같은 시민은 되니까 문제죠. 모르겠죠. 전염이 처음에. 되니까. 워낙 전파력이 좀 세서 그렇죠. 그 부분이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 전염되지 거겠죠. 않잖아요. 네. 전파력이 좀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장티푸스는 전염이 아니었나요? 전 장티푸스는 아니, 사실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인데 전파력이 세다는 게 코로나는 그렇죠. 너무 전파력이 빠르니까. 네, 신문이나 뉴스를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 왜곡된 정보는 정말 사람을 좀 아니 참 난 좀 여러분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여러분이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그 갇혀 있으니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같이 좀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편한 일이에요. 그냥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예, 중국에서 예. 우한이라든가 지금 일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 식료품하고 약국에는 외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그런 이제 상황은 둘이가 아예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세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에 대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경험하지 못하셨잖아, 김미진 선생님은. 그 아무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아무가 아니지. 우리도 우리나라만 통제를 안 했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구수에 비례하면 그렇게 많은 그건 인구가 나중 아니잖아요. 얘기니까. 예?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잖아요. 인도는요, 제가 인도라는 나라를 여행하면서도 느꼈던 게 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성이죠, 뭐 국민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외출 자제가 아니라 완전 그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그 답답함을. 아니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게 뭐 한 1년, 나라고는 2년이 상관이 가는 없다 것도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죠. 오히려 편하다. 국가라는 체제에 살려면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한 측면이 있겠죠. 저는 다 네네. 잘했다고 안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 전반을 평가합니까? 그건 자업자득이다. 그런 측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오늘 방향이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근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런 걸 좀 원했어요. 뭐냐면 뭐 인간의 욕망 그건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한 인간의 욕망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조금 느슨해지니까 강원도, 제주도 숙박업소가 다 그 매진이에요. 예. 예, 그렇답니다. 그 정도로 그 인간의 욕망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 50% 이상이 1년에 한두 번은 외국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런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요.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에요. 코로나가 말이죠.
그런 욕망이 없으면 퍼지질 않아요. 옛날 장티푸스처럼. 좋게 말하면 뭐예요? 세계가 한 가족, 글로벌한 세계화, 정보통신혁명, 시간혁명,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의 발산, 이게 가져온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권이 뭐라고 써요? 문재인 욕하면서 중국 국경 봉쇄에서 대구 터졌다. 지금도 대구의 50% 이상이 그렇게 믿는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염병 확진자는 제가 알기에 10명이 안 돼요. 대구 사태에 일어났을 때 2명인가 했어요. 중국을 다녀온 우리나라 사람이 옮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통계적으로 뒤에 확인해 봤지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확진자가 지금 20명도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끼리 옮긴 거예요. 그럼 국경 통제를 주장하는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우리나라 뭐 비행기 전 세계에서 다 막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20명 이내로 어제 10명 있는데 외국에서 입국한 교민이 절반 이상입니다. 확진자가. 왜 지금 그런 사람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거는 총선 전에 그 정치용 아닐까요, 그냥? 아니, 그래도 제가 알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왕성한 국제 교류고, 왕성한 국제 교류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50%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 자제령을 해도 안 돼. 또 경제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왜 국경 봉쇄를 못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중국과의 수출 교류가 40%가 넘어요. 예, 막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중국 안 막아서 코로나가 대구 터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잘 짚었어요. 인간의 욕망인데 그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결합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욕망, 부득이한 사회적인 국제 교류, 빅데이터의 세상.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런 코로나 때의 근본 원인을 무한의 연구소, 아니 바이러스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인구 줄이자는 목적만 있었지는 않았겠죠. 예? 우리 왜 그 일본이 우리 저기 아시아에서 못된 짓 한 게 뭐죠? 인체 실험실 747 부대인가요? 예, 731. 예. 13일. 그래서 진짜 아주 못된 짓이지만 어떻습니까? 인류 의학이 몇 배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예.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트럼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아베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스웨덴이 그렇답니다. 어제 그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스웨덴의 고민이 뭐냐면 스웨덴은 이제 세계 대표적인 선진국의 복지국가잖아요. 스웨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완전히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 기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냐면 거의 국가에서 관여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면역 기능이라든가 이게 생기고 낙오되는 사람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초기 대응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너무 환자들이 밀려나니까 고령이고 중증 환자를 포기해버려요. 이건 뭐 제가 과장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그거 그렇게 중증 환자나 고령인고 그냥 핑계치고 자연스럽게 의료 시스템 붕괴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선별 치료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한 개인을 놓고 보면 누구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예. 막 병이 들었건 뭐 어린아이 이렇게 그런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 국제교류고, 국제교류의 저변에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경제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에요. 무한히 만들어서 무한한 소비를 만들어야 이 현재 세계는 돌아가거든요. 지금 보세요. 석유양이 좁으니까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미국 그 석유 수출 그 생산 단가가 49불인가 그렇답니다. 40불인가 49불. 세계에서 가장 생산 단가가 싼 사우디아라비아가 10불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10불 이하로 떨어졌고 어제 조금 올라서 20불 정도 됐고, 그러면 미국의 그 석유와 관계된 기업과 그 고용 인력 이 난리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석유 산업이 왜 이렇게 무한히 발전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예. 무한한 생산. 예. 또 아까도 김유진 선생님도 인정했지만 무한한 호기심과 세계 여행. 이거는 사실은 서로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국제 교류와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국제 교류. 본인들도 모르고 이제 막 여행 다니고 본인도 모르게 막 소비하고 무한히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상황이 바뀌니까 통제를 하게 되고, 지금 거의 국경 통제돼 있잖아요. 여행 함부로 못하고. 기업인들도 난리예요. 베트남의 GDP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삼성, LG가 20%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국경 봉쇄했잖아요. 삼성 기술자들도 한때 통제했어요. 200명도 입국 금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무한한 경제 시스템, 국제 교류, 관광, 이게 꽉 막히고 나니까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여러분들 1번에서 잘 짚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 교류, 국경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예? 지금 외국으로 제주도는 텅텅 비어서 횟집이 안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은 명절 때도 가족끼리 여행이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거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여행지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향후에 국제여행이 해외여행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짚은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국제교류고,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깔려 있는 거고,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뭐 보충하거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국제 교류가 지금 이번 사태를 키웠다, 확장시켰다라고 보면, 그러면 국경 봉쇄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봉쇄령이 많이 내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교수님은 이제 사태를 해결하는 이제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3번이잖아요. 아, 제가 좀 또 앞서갔네요. 근데 저기 뭐야, 그 3번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말하는 교류는 국제교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 그동안은 너무 뻘뻘하게 아침 서울에서 먹고 점심 부산에서 먹고 다시 저녁은 서울에서 먹잖아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알죠? 예? 그냥 옛날처럼 고속버스 6시간 타고, 제가 예전에 진주에 있는 그게 병산서원인가 진주인가?
아니요, 병산소는 안동이에요. 예. 아이고, 그 진주 부근에 있는 서원 갔다가 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는데요. 서울까지 7시간 걸렸어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이 올라오면서 그런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여기 홍생님 아마 공감하실 거야. 나이 드신 예. 분들은. 그게 그 뭐라고 그러죠? 슬로우, 우리가 슬로우 푸드 운동도 있지만 이게 여행도 슬로우 여행이 또 나름대로 그 맛이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부득이한 국제교류, 부득이한 어떤 지방 간의 교류, 지금 그 안선인 같은 경우에 대구 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은 KTX면 대구 1시간 5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교류. 그 예전에 그 대구에 의료시설이 좋은 데가 많아서 병원이 잘 됐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서울 와서 치료받고 대구 사람들 예약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겠어요? 대구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어지간한 병은 대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서울에 온다. 이번에 김부겸 그 낙선자의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그 수성구인가요? 맞아요? 네. 예. 대구 수성구 사람들은요, 강남 사람들을 아래로 본대요. 적어도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남권을 아주 우습게 본답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대요. 네.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은 지금 국경 차단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대구 차단한 게 좋다. 일부 사람이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죠. 예? 지역 감정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교류에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뭐예요? 북한이나 중국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통제한다니까 이게 무슨 뭐 독재 시대냐 버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예? 미국도 일부에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향후 전망과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좀 논의해보죠. 이것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뭐 한 30분 정도로 하고. 예. 먼저 그 향후 전망과 좋은 대안이 뭘까? 제가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게 아마 인간의 욕망, 그다음에 부득이한 국제 교류, 뭐 지역 간의 교류, 이걸 우리가 피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이미 그 다양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인데 이 상황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많은 국가들,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모르겠어요. 또 다시 대구처럼 유행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구처럼 서울이 유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단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외국처럼은 뭐 대구처럼은 우리 국민이 다 겪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추세가 많은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어제도 몇천 명인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엊그제 8명인가요? 뭐 입국자 4명, 내국 우리 그 국내 거주자 4명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참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길 바라지만 향후 제가 말하는 전망은 뭐냐면 아까 김미준 선생이 약간 그 힌트를 준 것 같은데 개인의 사고방식 아니면 여행의 의미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교류의 의미 지역 간의 교류 의미 한 가지 더 제가 소스를 제공해 드리면 호주 3%는 결국 못 꺼서 그냥 자연진화됐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거죠. 우리 왜 그 삼척 산불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게 뭐죠? 무슨 용어가 있던데 기후로 말하면 무슨 바람이 양풍? 뭐 그게 이는 시점이라 한번 그 화재가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참 과연 이게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걸까? 우리가 옛날에 뭐 나이 든 분도 알겠지만 학교 틈만 나면 나무 씻기 운동하러 동원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송충이 잡기 나무 짚개 만들어서 소나무 보호한다고 송충이 그 징그러운 걸 말이죠. 이 집게로 해서 봉투에 담고 그걸 뭐 마리수 세 가지고 뭐 서로 비교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사실 자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최선인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너무 초밀해서 이게 바람에 의해서 부딪히다가 이 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번 삼척불은 뭐 변압기에서 튀긴 불꽃이 일으켰다라는 게 정설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국가 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적일 수 있을까? 네. 한번, 이번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5번 선생님, 안 선생부터 한번 향후 전망이 비관적인가 아니나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좀 희망적인데 어떤 점에서 희망적인지 그런 측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5번 선생님 나가셨습니다. 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부득이 나가신 걸 이해하고 그러면 4번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워낙 지금까지도 똑똑했기 때문에 잘 해결하려고 봐요. 근데 워낙 다양한 그걸 우리 사람들의 다양한 걸 어떻게 조율할지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3번 선생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진짜 이 병의 전파를 속도를 늦추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기여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그래도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개인의 위생이나 방역이 또 중요하겠죠. 이제 그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할 때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마스크는 날씨가 더워져도 계속 착용을 하고 손을 계속 이제 뭐 씻고 닦고 그리고 거리두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의무적인 활동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다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2번 끝났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발전을 해야만 한다라고 어떤 당위적인 걸로 바라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해결점은 지금 현재는 물질만능주의가 주는 그런 한계점에 이제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으로의 어떤 교류가 어떤 개인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주는 시점일 것 같고요. 그 해결 방안으로는 저는 그 동양 철학으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선생님은 예. 저는 모든 면에서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될 때 이렇게는 잘 되고 또 경기가 없을 때는 떨어지기 이렇듯이 그 명과 암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요즘 명리학에서 뭐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음의 시기라면은 음에서 다시 새로운 새싹이 돋는 시기가 음에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한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그전과 같이 그냥 막 소비가 미력이라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고 이런 국면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지금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안 선생 말씀대로 제가 이런 계기를 세미나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요. 안 선생님은 너무 단순히 이해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절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이번 겨울에 이비인후과가 팔이 날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기한 적 없어서 그렇겠죠. 손을 많이 잘 씻어. 마스크 써서 그래요. 아, 감기 환자가 네. 몇십 분의 1로 줄었거든요. 아, 마스크보다 손 소독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좋은 입장이지만 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지금 생계가 어려워요. 데모할 판이야. 치과도 그렇게 치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명함이 있지만 제가 단적으로 든 예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 아주 제가 너무 거시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석유가 그 단가가 사우디 10불에서 미국의 49불 거의 4배 차이 아니에요? 5배 차이인가요? 예. 무제한의 옛날에 오일 쇼크 때문에 그 석유값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 쇼크 온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한한 소비가 반드시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경제 주체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너무 처절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병원의 각 전문의마다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결국은 있습니다. 오히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천적으로 보나 그랬더니 김미진 선생이나 홍 선생님이나 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개인 가족주의 같은 입장이 아주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다지 어떤 비관적인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 대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때도 흘러가는 식으로 바뀌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편적이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